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우주의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문제에서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T1, T2 시기에, 어떤 두 시기에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른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고 걔네들이 우주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요거 굉장히 자주 출제된 빈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문제 풀이에 앞서서 요 문제 풀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꿀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에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물론 대략적인 비율이라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참고서랑은 약간은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대략적인 비율을 봐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우주에 암흑에너지가 68%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암흑물질이 27%, 보통물질이 5%래요. 암흑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알고 있다? 암흑에너지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고요.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팽창을 막으려는 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우주는 암흑에너지의 청력 효과가 우세하기 때문에 가속 팽창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비율이 우주의 나이에 따라 계속 일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봐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그 양과 밀도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보통물질과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양이 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양은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공간은 커지는데 그 양은 일정해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암흑에너지 같은 경우는 암흑에너지를 우리가 공간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우주가 팽창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잖아. 그럼 그 공간을 암흑에너지가 또 만들어줘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비율은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 표를 알고 있으면 우리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18번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T1과 T2가 누가 더 먼저고 누가 더 나중인지를 몰라요. 그냥 모르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더니 비율의 변화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변화 경향은 같았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 감소했단 말이야. 근데 암흑에너지는 그거랑 반대로 시간에 따라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셋 중에 변화 경향이 다른 게 암흑에너지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만약에 T1에서 T2로 간다고 해볼까요? 기억은 증가해. 니은은 감소해. 디귿은 증가한다. 니은만 변화의 경향이 다르다. 그럼 니은이 맞아. 니은이 암흑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과 디귿이 암흑물질 혹은 보통물질인데 항상 암흑물질이 보통물질보다 그 비율이 큽니다. 어떤 시기이든 간에. 그러면 T1 시기에 보면 우리 기억이 디귿보다 비율이 크니까 기억이 암흑물질이고 디귿이 보통물질이다. 이렇게 찾아주고요. 이제 T1과 T2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요. 뭐 암흑물질의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니까 T1에서 T2로 가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흑물질 증가했고 암흑물질이 아니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암흑물질이 감소하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암흑물질이 감소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암흑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암흑에너지 증가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T2 다음에 T1이다. 이렇게 시간의 방향성을 따져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예요. 우리가 뭐 시간에 따라 우주의 크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주의 팽창 속도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세로축 값이 팽창 속도니까 여기서 세로축 값의 변화를 가지고 팽창 속도의 변화를 따져주면 돼요. A라는 시점 이전에는 팽창의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감소 팽창이라고 하고요. A 이후로는 팽창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가속 팽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A에선 잠시 팽창이 멈춘 건가요?
아니야. 지금 우주 태어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팽창 속도가 0보다 작은 적, 팽창 속도가 0보다 작은 적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팽창되는 속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주의 팽창은 시간에 따라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기억 보기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질량을 가지고 있대요. 동그라미 기억 암흑물질은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파로 확인은 불가능해요. 근데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적인 방법, 예를 들면 맞아요.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이라든가 중력 렌즈 효과 이런 걸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보기 맞는 보기고, 자, 니은 T2 시기는 A 시기보다 나중이다. 자, 우리 T2 시기를 보니까 암흑에너지에 비해서 물질이 굉장히 우세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속과 가속 팽창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감속 팽창은 인력이 아까 청력보다 더 우세한 거예요. 물질이 우세한 구간. 가속 팽창은 청력이 인력보다 우세한 거예요. 여기서는 암흑 에너지가 우세한 구간이에요. T2를 보니까 물질이 우세하니까 감속 팽창하던 시기인 거고 A보다 이전이 되겠죠. 니은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디귿은 우주 배경 복사는 A시기 이전에 방출된 빛이래요. 우주 배경 복사? 중요한 거다. 우주 배경 복사 언제 방출되었습니다. 방출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방출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 시점보다는 훨씬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18번 문제 정답이 기억과 디귿이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